통계적 추정입니다. 할 단원이 앞에 보세요. 통계적 추정이 뭐냐면 이 기본 내용들을 좀 베이스를 좀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에 그 처음 거 한번 보실까요? 120페이지 첫 페이지에 그 개념 첫 부분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집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계를 할 때는 뭔가를 그 조사해서 그들의 성향을 알고 싶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모집단이라는 거는 내가 통계 조사를 할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 국민의 발 크기를 조사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중에는 뭐 발 크기가 230인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을 전 국민을 전체 다 조사를 하는 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일단 전체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알고도 있어야 돼. 이거 TV에서도 나올 거야. TV에서 그 통계조사 같은 거 내용 나올 때 전수조사를 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는 얘기야. 근데 전 국민 대상으로 전수조사는 아예 불가능해요. 왜냐? 만약에 전체를 다 조사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조사를 할 건지, 그죠?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중간에 죽는 사람도 있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아예 불가능해요. 아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딱 한 가지가 있거든. 그 전 국민의 그 뭐 재산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게 있어요. 5년 주기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 단위로 해서 나눠가지고 5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고 다녀요. 근데 그게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실제로 그래요. 불가능해요. 전수조사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그래도 파악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일부를 추출을 해서 요 일부만 가지고 얘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이라 그래요. 일부예요. 아시겠죠? 얘를 통해서 얘로 판단을 해서 거꾸로 이 모집단 전체를 추정하는 거야. 실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대략 그렇겠다라는 거예요? 대략 그렇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모집단 그리고 표본 이런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이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미리 대통령을 누가 될 것 같은지 조사를 해요. 이 조사를 할 때 우리나라는 야당 여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문과분들이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죠? 정치 하시니까 야당 여당이 있는데 대부분 특정 지역은 야당을 선호하는 데가 있고 특정 지역은 여당을 선호하는 데가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화를 할 때 우리나라 전체 이렇게 중에서 일부러 특정 지역에다가 전화를 하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특정 후보를 뽑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는 조사를 했을 때 의도가 있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표본이라는 거는 조사를 할 때 이 정당하게 하셔야 돼요. 랜덤으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추출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3번 보시면 추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 추출의 방법에는 임의 추출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랜덤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아무나 막 찍는 거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우리가 배우는 수학에서는 한번 봅시다. 이제 다시 이제 이 책으로 돌아와서 추출의 방법에는 복원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비복원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 개념에 대해서 이 책에서 배우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여지까지 변수를 x라는 변수를 썼었죠. 우리가 처음 뽑는다라는 개념에 이 모집단 중에 표본 일부를 추출하는 과정에 처음 나오는 걸 x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라는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 치고 A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x1에 처음으로 A가 뽑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을 때 그걸 x2라고 할게요. 두 번째 뽑을 때
이 A를 다시 이 모집단에 넣고 또 한 번 뽑는 거야. 그렇다면 A가 또 한 번 뽑힐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복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 비복원은 뭘까요? 처음 뽑았을 때 A를 뽑았잖아요. 그럼 A는 제외하고, 마치 이제 대선 조사할 때 집으로 전화를 다 하나씩 하거든. 근데 만약에 광균의 집에 전화를 했어. 그러면 여긴 전화했으니까 빼고 다음 집 전화하자. 이렇게 하는 게 비복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추출의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복원과 비복원의 방법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121쪽에 확인 1번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자, 이 전수조사는 아까 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이건 전국민 대상으로 할 때나 그런 거지. 만약에 곰수하게 전수조사를 한다, 가능하죠. 이렇게 인원수가 적다거나 이런 거는 전수조사가 가능해요. 1번 볼게요. 어느 아파트의 각 가구의 수도 사용량. 이거는 전수조사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2번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하루 컴퓨터 사용 시간. 우리나라 고등학생 겁나 많아요. 대부분 수능 볼 때 한 50만 명 정도 보거든요. 뭐 다 고등학생은 아니겠지만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해, 그지? 그리고 하루에 컴퓨터 사용 시간 몇 시간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게임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죠? 없죠. 그래서 이거는 표본을 사용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3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전지의 수명. 야, 건전지가 겁나 많은데 그거 언제 다 세거든요, 그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표본을 조사합니다. 다음 4번 2학년 학생들의 중간고사 수학 성적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전수로 조사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확인 1번은 그렇게 이제 말로,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이제 밑으로 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띠꺼운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 봐봐. 우리가 여지까지 EX라고 배웠던 게 뭐였었죠? 평균이죠? 네. 분산이 뭐죠? 분산이죠, 분산. 시그마 X는요? 표준 편차죠? 네. 네, 앞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들에는 모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지까지 배운 방법은 전수조사예요. 아시겠어요?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부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에 대해서 내용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새로운 문자가 등장을 할 건데,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 표본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자, 표본을 뽑을 때요. 자, 첫 번째 뽑은 표본을 X1이라 할게요. 이미 추출을 하든, 이제 복원 추출을 하든 비복원 추출을 하든, 두 번째 뽑은 표본, 이런 식으로 해서 n개의 표본을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n번 한 거야, n번 조사를. 이해가시나요? 대선 조사를 하는데 이 집 전화하고 저 집 전화하고, 이게 중복이 되든 중복이 안 되든, 이렇게 했을 때 이 하나하나의 x들을 쭉 나열을 했을 때 이 x들은 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이 표본 하나 가지고 x를 판단할 수는 없죠, 그죠? 이 값들을 싹 다 더해서요, 이걸 n개로 나눕니다. 그럼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표본들의 평균을 내보면 이 표본들의 말 그대로 평균값이 나오는데, 그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x 바라고 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얘 이름은 표본 평균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제가 계산한 이 평균의 의미와 지금 이 평균의 의미는 같은 건가요? 이거는 지금 자료들의 가운데 값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내가 표본을 뽑았을 때 그거의 평균치를 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 개념과 이 개념은 달라요. 근데 이게 뒤에 가면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표본 평균이라는 말을 그냥 x 바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싹 이걸로 통일할 거예요, x 바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x 바라는 우리가 새로운 문자를 배웠잖아. 그럼 이 x 바라는 문자에 대해서 평균치는 어떻게 되냐?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말이 어렵지? 다시 한번, 표본 평균 앞으로 x 바라고 할 겁니다. x 바의 평균이야.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가요? 다시 한번,
얘는 지금 무슨 의미냐면 모집단 전체가 있으면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평균값을 내는 거고, 얘는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표본이 될 수 있는 것들의 평균치에 대한 평균인 거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합시다. 모집단의 평균, 표본의 평균, 됐어?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럼 이 표본의 평균과 얘하고의 관계는 어떠냐? 얘랑 얘랑은 똑같아요. 됐어요? 자, 분산은요? 분산은 달라요. 분산은 n분의 vx예요. n으로 나눠야 돼.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 바는요, 시그마야 뭐 이거 다 루트 씌운 거니까, 그지? 시그마 x 바 밑에 루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단원에서 너네들이 핵심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세 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외워야 이쪽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난 x바라는 문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시험 문제 풀 때는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알면 돼. 아시겠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게 왜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만 하나 설명드릴게요. 됐어요? 원리도 비슷하게 밑에 거는 설명하겠지만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121쪽에 보시면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거는 내가 이거라고 설명해줬지 아까. 그죠? 1번 내용은 다 이미 설명드린 거고, 2번에 보시면 표본 평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X 바라 그랬죠? 그 밑에 보시면은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 시리즈가 나오는데, 자, 그 밑에 표본 분산과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고등교과 내용이 아니에요. 안 합니다. X바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에 대해서 그 강의를 내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 똑같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고등교과가 과정이 아니다. 필요 없다 이거야. 필요 없는 거 하지 맙시다. 넘어가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1과 2랑 3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주머니에 공이 3개가 들어있다고 칠게요. 제가 여기서 x라는 변수를 여기에 나오는 숫자라고 합시다. 그럼 x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 있죠? 1, 2, 3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의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가 확률 분포 표에서 배웠던 거거든? 표 그리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1이 나올 확률이 뭐예요? 그치, 3분의 1이지. 2가 나올 확률이 뭐예요? 다 3분의 1이야. 그냥 P만 쓸게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야. 맞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EX가 뭐죠? 평균 구하는 방법 어떻게 했었어?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지.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계산해보면 2 나와요. 계산 제가 할게요. 자, 분산 구하는 방법, 분산 어떻게 하는 거였지? 공식이? 2x 제곱에서 평균 제곱을 빼야 되죠. 기억하십니까? 제곱하고 곱하면 3분의 1 곱하면 3이죠. 3분의 9라고 합시다. 그냥 거기에서 뭘 빼요? 평균 제곱을 빼야 되죠.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3분의 14죠. 거기에서 얘를 빼면 3분의 10이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시그마 x는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3분의 루트 6이 될 겁니다. 맞죠? 자, 지금 내가 얘네들 계산한 건 뭐예요? 모 평균, 분산, 모 표준 편차예요. 맞죠? 자, 지금 할 거는 이제 x 바에 대해서 할 건데, 자, x 바는요, 잘 봐. 표본의 크기라는 게 있어요. 조금 특이해 이게. 자, 표본의 크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서 우리가 표본을 뽑는 거잖아. 그럼 표본을 뽑는 방법이 크기가 뭐냐에 따라서, 크기가 만약에 5면 5번, 크기가 10이면 10번 하는 거야. 똑같은 행동을.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크기를 2라고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숫자를 x1이라 할게요. 두 번째 나온 숫자를 x2라고 할게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x바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x1과 x2를 더한 다음에 두 개니까 2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표본 평균이야. 아시겠어요? x바. 이게 만약에 크기가 5면 어떻게 해요? x1, x2, x3, x4, x5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되는 거야. 됐죠? 자, x1 한번 구해볼까요? x1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예요? 여기서 공 뽑아서 1, 2,
3이죠. x2는요? 1, 2, 3이죠? 이걸 제가 표를 x2는 세로에 x1은 가로에다가 표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이제 만나게끔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걸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만나는 칸에다가 덧셈하면 얼마입니까? 여기는 2, 3, 4, 3, 4, 5, 4, 5, 6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x바 아닙니까? 그죠? x바는 그럼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 있습니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요걸 2로 나누면 되지. 뭐 있어요? 1, 또 3 같은 경우는 2로 나누면 2분의 3이 되죠. 또 2도 나올 수 있죠. 2분의 5도 나올 수 있죠. 3까지 나올 수 있죠. 이해 가십니까? x바가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해요. 5개.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에 따른 확률은요? 1이 나올 확률이 뭐예요? 지금 이게 총 몇 개 나왔니? x1과 x2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총 9개란 말이야. 그치? 그 중에서 1이 나온 건 얘 하나밖에 없지. 9분의 1이에요. 맞죠? 얘는요? 3이니까 9분의 2가 되겠죠. 얘는요? 4니까 9분의 3이 되겠죠? 5는 9분의 2가 되겠고 9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요 표까지 이해가십니까? 잘 모르겠다. 빨리. 어떤 부분이? 이것까지는 이해가시나요? x1은 x반은 이거야. 이거의 평균치를 낸 거야. 2를 나눈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을. 그래서 2를 나눠서 여기 다 쓴 거야. 얘가 x바래매, 그지? 그러니까 x바가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을 지금 이렇게 다 쭉 쓴 거야. 그럼 그거의 확률이 뭐냐면 이게 총 9개가 나오는데 1은 얘에서 나온 거잖아, 그지? 그래서 9개 중에 1개. 3은 2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확률을 쓴 거야. 그러니까 얘처럼 만든 거야, 지금.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건 2x 바거든요. 2x 바는 평균이니까 곱해서 곱하고 더하면 되죠. 쭉 불러봐봐. 9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 9분의 1 곱하면 얼마예요? 9분의 3인가요? 그쵸? 9분의 6, 그 다음에 얘도 곱해보면 9분의 5 나오죠? 그럼 9분의 3이고요. 그럼 다 합치면 얼마예요? 9분의 18이네, 그지? 2죠? 자, 아까 2x 얼마였었냐면 2였었거든요.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얘랑 얘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올 문제들은 모평균을 주어져 놓고 x바의 평균을 물어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얘를 기반으로 이걸 푸는 거기 때문에. 자, 분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제곱하고 곱하면 되죠. 얼마예요? 9분의 1. 얘는 제곱하면 4분의 9죠. 곱하면 얼마야? 2분의 1이네? 숫자가 왜 이래? 얘는 9분의 12? 얘는요? 4분의 25니까 18분의 25? 여기는 1이네요.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좀 그렇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평균 제곱 빼야 되지. 평균 아까 2였으니까 제곱하면 4죠? 그럼 이거 빼면 얼마니? 18분의 78 빼기 18분의 72지. 얼마냐? 18분의 6이네요. 그죠? 그럼 약분하면 3입니까? 3분의 1입니까? 맞아요? 아까 분산이 뭐 나왔었냐면 3분의 2가 나왔었거든? 그거를 2로 나누면, n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x바의 분산이라 했어. 어때? 맞죠? 그럼 표준 배차야 뭐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공식이 성립됐던 거야. 아시겠어요? 자, 여기 봐봐. 2번 과정 보이십니까? 2번 과정에서 x를 통해서 x바를 만드는 저 표 작업하는 거 있죠. 요거는 어쩌다 가끔 시험에 한두 문제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저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확인 2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번 지금 m은 2x 얘기하는 겁니다. 이 x가 지금 현재 120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n은 25일 때 문제에서 x바의 평균을 구하래.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맞아요? 근데 얘는 얘랑 똑같다고 배웠죠, 우리가? 120이고요.
자, vx바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냥 순서대로 다 구해보자. 이거 공식이 뭐예요? n분의 vx지. 자, n은 얼마? 25죠? 자, vx는요? 선생님 vx가 없는데요?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vx가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4예요. 4. 그렇다면 시그마 x 반은 2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2번 해봐. 시작. 지금 평균이 얼마예요? 모평균 250이죠. 자, 시그마 x는요 40이고요. 그러면은 n은 100이고, 그럼 2x반은 250이죠. 그 다음에 vx반은 n분의 vx잖아, 그지? 공식이 n이 100이고요. vx는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1600이지. 얼마야? 16이야? 그렇게 되고, 시그마 x 반은 4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여지껏 분포들을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근데 전부 다 정규 분포로 바꿨었었지, 그지? 저번 단원에 표본 평균도, 그러니까 x바라는 문자도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규 분포로 원래 어떤 분포가 있으면은 이거를 알아보기 쉽게 정해놓은 거잖아. 가운데 평균으로 놓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끔, 그지? 그렇게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여지까지 배웠던 것들은 다 그렇게 돼. 지금 우리가 배울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끝.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정규 분포 기억나십니까? 정규 분포라는 거는 가운데가 평균이고, 여기 양쪽 벌어진 차이를 표준 편차로 놓는, 그게 정규 분포잖아, 그지? 그리고 하나 더 가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서 가운데가 평균이 얼마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표준 정규 분포도 있었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0부터 여기까지의, 뭐 여기 a라고 치면 0부터 z 값을 여기까지를 확률을 구하려면 여기 넓이만 구하면 된다. 근데 그 넓이는 정규 분포 표이기 때문에 표에서 찾으면 넓이가 바로 나온다, 확률이 나온다 라고 했었어. 기억하십니까? 그걸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정규화 공식 기억나십니까? 아, 정규화래. 아, 자꾸 정규화라 그러지. 표준화 공식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표준화가 뭐였냐면요, 앞에 보세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x라는 문자가 아닌 z라는 문자를 썼었죠. 그럼 x에서 z로 바꾸기 위한 장치가 있었어. 그 공식이 표준화예요. 그게 뭐죠? 시그마분의 x-m입니다. 맞아요? 근데 봐, 우리는 지금 x를 바꾸는 거예요, x바를 바꾸는 거예요? x바죠. 그러면 x바도 x바 스타일에 맞춰서 우리가 그걸 맞춰줘야 돼. 봐봐, z는 변하지 않아요. z에다 바 안 붙여요. 그냥 z야. z는 z인데, 자, 시그마가 x의 시그마랑 x바의 시그마는 다르죠. 우리가 아까 시그마 x바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x라 했었어.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 분모를 루트 n분의 시그마 x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거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현재 입장에서.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얘는요, 이거는 m은 모평균이죠. 모평균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m은 m대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x가 변수가 x가 아니지. 지금 우리 배울 게 x바라고 바꾸시면 돼요. 됐어요? 자, 외우란 얘기 아니에요. 그 분포에 맞춰서 이걸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야. 됐어? 연습해보면 금방 알아들을 거야. 자, 확인 3번 가요. 정모씨 가십니까? 예. 자, 모평균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3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에 대해서 이걸 구하래요. 자, 1번 볼게요. EX바를 구하래요. 자, EX바는 EX랑 똑같다 그랬죠? 평균 얼마예요? 100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X바는 이거 그냥 공식 바로 외웠으니까 바로 가자. 공식이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X죠. 그러면 30이고 밑에는 루트 100이니까 10이죠. 얼마예요? 3이에요. 3. 맞죠? 자, 그러면 봐봐. 정규 분포가 이걸 따라가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현재 평균이 얼마입니까? 100이죠, 100. 그리고 시그마는 뭐야? x바의 시그마는 3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100,3제곱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아시겠어요? 우리가 새로 구한 x바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자, 2번 갑니다. 2번이 중요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정규 분포의 범위가, p의 범위가 x가 뭐부터 뭐까지가 나와 있었을 때 이걸 우리가 z로 바꾸는 거 배웠단 말이야. 그 공식이 뭐라고요? 정규화 공식이라고요. 정규화 공식이 뭐라고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배우는 게 x 바잖아. 그럼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얘 바꾸시면 돼요, 그죠? x 바로. 그 다음에 시그마는 뭘로 바꾸라고요? 시그마 공식이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 x로. 아시겠어요? 요거에 맞춰서 얘네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럼 97 한번 대입해볼게요. x 바죠? 97 여기다 대입하고요. 평균이 얼마예요 지금? 100이죠? 그리고 루트 n 얼마? 10분의 시그마 x는 요거지.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시그마 x바의 시그마 이거 구해놨지. 그럼 그냥 3으로 가면 돼. 아시겠어요? 이건 구해놓은 거니까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거야. 3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103을 대입하면요? 103은 그냥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정규 분포에서 가운데 0일 때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부터 1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넓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1만 계산해서 곱하기 2 하면 되지. 자, 1은 옆에 표에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3413이다. 그럼 여기다 2 곱하면 되죠? 답이 뭐예요? 0.6826이다.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갑니다. 바로.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대요. 자, 봅시다. 여기 한 평균 구해봅시다. EX는 어떻게 구하죠? 곱하고 얼마? 4분의 1 4분의 3이죠? 그럼 더하면 얼마? 2네요. 자, VX 분산 어떻게 구해요? 제곱하고 곱하면 얼마? 4분의 1 제곱하고 곱하면 2죠? 4분의 8로 갈게요. 그냥 제곱하고 곱하면 4분의 9죠. 그럼 4분의 18이네요. 그럼 2분의 9네요. 거기에서 뭘 빼야 된다 그랬지? 평균 제곱 빼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2분의 8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시그마 x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문제 다시 읽어봐. 뭘 구하래? 뭐 구하라고 돼 있어? 결국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지? x바의 평균, 그지? 이거 구하는 거고요. 자, 그럼 요걸 구하려면 n이 필요하죠. 문제에서 표본의 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9라고 돼 있죠. 자, 2x바랑 같다고 돼 있어. 뭐가 같다 그랬지? 2x랑 같다 그랬죠? 자, 평균 구했어. 우리 얼마라고 돼 있어요? 2죠? 맞아요? 두 번째, 자, 얘는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x라고. 바로 가 그냥. 시그마 x 얼만데요? 2분의 루트 2죠? 루트 n은 n이 9니까 3이죠? 답이 뭐예요? 6분의 루트 2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단순하잖아.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 선생님, 이게 정규분포 문제랑 x바의 정규분포 문제는 뭐가 다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지금 우리가 x바를 배웠잖아, 그지? 지금 x바 배운 거랑 앞에 있는 문제랑 앞에 배웠던 문제랑 별로 사실 차이가 없거든? 차이점이 뭐냐면 표본을 뽑아서 하는 지금 같은 문제들은 문제에 보면 항상 표본의 크기라는 게 주어져요. 문제를 한번 읽어봐봐.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이 학교 학생 중에서 25명을 이미 추출해서 라는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일부를 뽑아서 계산을 해봤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지금 우리 푸는 방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강규씨 이해 가십니까? 자, 평균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첫째 줄에 모평균 EX는 60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10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이거는 문제에서 항상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 다음 줄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몇 명을 추출해서 25명, n이 25란 얘기예요. 자, n도 당연히 주어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밑줄 쳐봐. 셋째 줄에 TV 시청 시간의 평균이 59분 이상 63분 이하일 확률. 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일단 확률이니까 P라고 써야 되지. 물어볼게. 이게 일단 59분이고 63분인 건 알겠어. 잘 들어봐. 가운데 X라고 써야 돼. X바라고 써야 돼. X바예요. 표본을 뽑았다고 했잖아. 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이 없으면 X로 가시면 되는데요. 표본을 뽑았다는 말이 있으면 X바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표를 써먹으려면 지금 Z로 바꿔야겠죠. 정규화 공식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공식이 뭐라고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근데 지금은 X 바 빼기 M을 뭐로 나누라고? 시그마 X 바로. 그 공식이 뭔데? 루트 N분의 시그마 X. 맞아요? 자, X 바는 현재 지금 59죠? 59 빼기 평균 얼마? 60. 일단 밑에 갑니다. 시그마 X가 10이고요. 그리고 루트 25는 5죠? 그럼 2네요.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0.5가 될 거야. 요건 마이너스 0.5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63 대입해 볼게요. 63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3이니까 2분의 3이니까 1.5가 되겠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걸 표에서 찾으려면 가운데 0 해서 마이너스 0.5는 여기, 1.5는 여기. 그럼 표에서 1.5랑 0.5랑 찾은 다음에 더하면 되겠지. 1.5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0.433이고 마이너스 0.5는 0.1915.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답이에요. 자, 신뢰 구간에 대한 말을 할 건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나이를 18살 정도 먹었으니까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 선입견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어떤 믿음이 가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그 X바라는 문자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정규 분포로 가져갔잖아요. 정규 분포로 가져갔을 때 이렇게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가 그려질 때 앞에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추정 아닙니까? 추정. 표본을 통해서 추정을 해서 모집단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집단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추측할 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한 번의 시행에서 우리가 얘를 정규 분포 전체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한 번의 시행에서 나온 결과를 이렇게 범위로 잡아놓을 수 있거든요.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가십니까? 한 번을 시행했을 때 그 시행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두 번째 시행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시행을 했을 때 라는 뜻이에요. 좀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이때 지금 이 퍼센테이지 95%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확률을 설명할 때 95%는 0.95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확률에 대해서 0.95가 나왔다는 거는요, 이 Z의 값이 현재 좌우가 대칭이니까 왼쪽 오른쪽을 똑같다고 가정하면 확률이 0.95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쪽의 넓이가 0.495가 나와야 돼요. 맞죠? 이걸 2로 나눈. 이해하십니까? 그랬을 때 0.495가 나오는 Z값은 1.96이에요. 이건 책에 보시면 찾아보면 나와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0.95라는 확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95% 안에 우리가 시행한 결과가
들어간다 라는 거에 이제 의의를 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z에 대해서 보시면요, 우리가 z를 구하는 공식이 지금 이 x바에서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 분의 x바 마이너스 m이었잖아요, 그지? 이 z 대신에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96부터 루트 n분의 시그마 x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자, 이거를 양변에다가 쫙 곱해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여기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운데를 m으로 만들 겁니다. 가운데를 m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 m이라는 건 모평균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m을 놔야 이게 m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해요. 범위가 이제 양쪽이 뭐부터 뭐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m으로 정리를 하시면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 부터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평균에 대해, 그러니까 이 m을 추정을 하는데, 자, 이 x바라는 거는 우리가 표본 평균이었잖아. 내가 딱 한 번 시행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걸 x1이라 할게요. 딱 한 번 시행했을 때 그게 이제 1.96에 이제 루트 n분의 이렇게 되잖아.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 범위의 값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시행했을 때 이 정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또 한 번 시행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똑같은 값은 안 나올 거 아니야? 또 한 번 시행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100번 시행을 해봤을 때 95%의 확률로 모평균을 여기 안에 존재할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거야. 100번 해봤을 때 95번 정도는 여기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거야,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신뢰 구간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해 안 된다. 다시 한번. 다 이해가십니까? 진짜예요? 개천재들이네. 예. 95%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이게 이제 시리즈가 하나 또 있어요. 99%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설명 더 이상 안 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범위만 그런 것 뿐이야. 99%는 2.58입니다. 이 z 값이. 그것만 여기만 달라지는 것 뿐이야.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z를 바꾸는 과정만, 요것만 알아들으시면 크게 문제 없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x 바라는 게 표본 평균이잖아. 여러 번 시행을 했을 때 그 나오는 신뢰 구간의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신뢰 구간을 100번 정도 했을 때 95번 정도는 모평균이 요 안에 존재할 거야 라고, 포함될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거라고. 그럼 99%는 무슨 말이겠어요? 100번을 해보면 이 안에 모평균이 존재할 거야 라는 확률이 99%라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평균 키가 180cm라고 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평균 키를 내가 180이라고 지금 가정한 건데 딱 정확하게 180이에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구간으로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제가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2로 잡아서 178부터 182라고만 해볼게요. 평균이 진짜 180일까요? 모르잖아, 그건. 그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뭐 178부터 182, 뭐 175부터 뭐 한 189 이런 식으로 여러 번 100번 정도 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한 95번 정도는 이 안에 평균이 들어갈 거다, 이 얘기라고 지금 하는 게 신뢰 구간이란 말 뜻이. 아시겠어요? 개념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개념 이해하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결국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신뢰 구간이 뭔지. 문제 풀 때 필요한 내용이 이거라. 됐어요? 옆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4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이 41대 X바가 4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M에 대한 신뢰도 95%와 99%의 신뢰 구간을 각각 구하시오. 자, 신뢰 구간 구하는 방법이, 자, 마이너스 1.96부터 Z가 1.96까지, 이게 이제 95%라 그랬죠? 0.95. 그럼 이 Z를 다시 한번 보면 정규화 공식 어떻게 하는 거였죠? 루트 n분의 시그마 x 분의 x바 마이너스 m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이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루트 n 얼마예요? 12죠? 그리고 시그마 x는 6이죠? 그리고 x바는 현재 지금 4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요 계산하면 2분의 1이에요 위로 역수로 올라가시면 80-2m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지금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알아들으시나요? 80-2m. 그럼 양쪽에다가 80을 다 빼면 80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먼저 곱할까? 마이너스 1.96부터 2m-80, 여기는 1.96. 이거는 마이너스 곱해서 위치가 바뀔 건데 사실 바뀌어도 똑같죠. 80 더하면 얼마니? 80 4 0 9 8 78.04네요. 여기는요 81.96 나오겠죠. 2로 나누면 39.02, 여기는 40.98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지금 봐봐. 표본 평균을 40으로 잡았는데 이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40을 잡았는데 40 근처에 39.02부터 40.98 사이에 있을 거란 얘기라고. 그 확률이 95%.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만 알면 돼. 그래서 대입만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99% 안 할 겁니다. 넘어가요. 한번 연습해보세요, 너네가. 보시면 지금 배울 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거든요. 길이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규 분포가 있었을 때 95%의 확률로 여기랑 여기 사이에 그 확률 변수를 범위를 이제 잡아놓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게 지금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돼요. 맞아요? 아니, 만약에 키가 178부터 182라고 내가 추정을 했다 치자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 사이가 길이가 얼마냐고 빼면 되잖아, 그지? 맞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그런 뜻이에요. 얘에서 얘 빼면 돼요. 그럼 얘에서 얘를 뺄 때 없어지는 건 얘만 없어져요. 맞습니까?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에다가 곱하기 2만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쵸? 실내 구간만 알아도 이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실내 구간 퍼센트가 99%로 바뀌면 얘만 2.58로 바꾸시면 돼요. 아, 혹시 선생님 이거 95% 99% 외워야 됩니까? 외우는 게 좋아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문제에서 안 주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자, 정규 분포가 m,5제곱. 자, 얘가 지금 평균이죠? 여긴 지금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그마 x가 지금 현재 5란 얘기죠. 이게 시그마 x 참 제곱이죠. 이게 5란 얘기야 지금 현재. 그리고 모집단의 크기가 25라고 돼 있죠. 이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1번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길이를 구하래. 자, 아까 길이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었지. 맞습니까? 대입만 하시면 돼요. 루트 n은 5죠? 시그마는 지금 현재 5죠? 그럼 이거 곱셈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이거 계산하기 좀 그러니까 2로 바꿔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완전 땡큐한 분이죠. 그리고 그 99%도 뭐 3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반올림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요게 계산하면 실내 구간 길입니다. 99%는 얘만 2.58로 바꾸면 되겠죠. 해보시면 되고요. 드디어 확통이 끝나네요.
자, 어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비빔밥 한 그릇의 열량은 평균이 M이고요. 자, 모평균입니다. 모평균은 M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5래요. 그러니까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 표준 편차, 모 평균 다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비빔밥 100그릇을 이미 추출해서 N이 뭡니까? 100이죠. 이미 추출해서 열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600이래. 자, 이 평균을 얘기하는 건 뭡니까? EX바죠? 600이었을 때 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비빔밥의 열량의 모평균을 실내 구간으로 정하라는 얘기인데, 자, 다시 한번 실내 구간 95%짜리 범위는 이거죠. Z의 범위, Z의 범위가 맞습니까? 여기서 시작하라 그랬죠? 자, Z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시그마 분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이라 그랬었지. 맞습니까? 자, x바가 지금 현재 뭐예요? 600이죠? 이거 600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600, 그리고 모평균은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거고, 그리고 시그마는 15죠? 루트 n은 10이죠. 맞아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3이죠. 그럼 그걸 역수로 위로 보내버리면 600-m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그럼 분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400-3분의 2m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이게 지금 현재 Z예요. 그죠?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96부터 400-3분의 2m 이렇게 되고, 전체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 바뀌는 건 없고요. 가운데만 바뀌죠? 일단 400을 더하시면, 여기다 400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398이죠. 여기고 3분의 2. 이쪽은요 401.96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다 이제 2분의 3을 곱하시면 돼요. 2분의 3은 니네가 곱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아, 잠시만요. 야, 이거 지금 제가 말을 잘못했다. 자, 봐봐요. 그 세 번째 줄 한번 보실래요? 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비빔밥 100그릇을 이미 추출해서 열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600이다에 그 평균은 2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X바를 얘기하는 거야. 표본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X바가 그냥 600이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해보면 알겠지만 공식 알고 거기다 그냥 계산만 할 줄 알면 그냥 풀리는 문제야. 그리고 시험 문제 내신에도 이 부분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게 안 낼 겁니다. 아시겠어요? 표준 편차가 4고요. 이거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뭐 n은 n이고요. 그래서 실내 또 95%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도록, 자,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방법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95%짜리 됐습니까? 이것도 다시 설명해야 돼요? 아니죠? 다시 보세요. 니네가 책으로 그건 공부해야지. 어떻게 내가 다 해줘. 그 길이가 뭐 이하라고요? 2 이하여야 된대요. 맞습니까? 자, 시그마는 문제 4라고 나와 있고요. 4 대입할게요. 이렇게 하면 2 약분되죠? 그러면 4 곱하기 1.96, 아이씨, 이거 해야 되니? 6.84네. 루트 n분의 이게 6.84인 거야. 맞습니까? 됐어요? 아, 3이군요. 은퇴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계산도 못하고 민준이랑 같이 계산형 플러스 해야겠네요. 자, 양쪽에다 루트 n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곱을 하시면요, 와우, 해야 돼? 해볼게. 계산 틀렸으니까. 28, 33 맞지? 31. 아, 이렇게 해도 되니 나? 왜 이렇게 자꾸 틀리지? 48, 32 88, 64 6 78, 56 1
74 28 87 56 5지. 그럼 77 49 이거냐? 맞냐? 내가 뭐 잘못했니? 아 뒤로 밀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6 5 6 4 2 3 1 6 이거지. 소수점은 네 자리에 찍으면 되니까 61.3656 이렇게 나오네. 4예요? 9 2 3 맞는데? 맞잖아. 그거 그두 번째 음. 6일 취지에서 음. 1이 아니라 2. 이거야? 그러면 n이 이거 이상이니까 62부터 되겠죠? n은 자연수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이 62예요. 아시겠어요?